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나이. 먹는데? 저기 있을 거. 그거 누가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저는 자해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2022년도에 25,000불이라는 가격을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해 수준의 가격 파괴를 제시한 거군요. 왜냐면 예. 21년, 22년도에 처사는 사람 바보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 손상을 가하면서까지 가격을 파괴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 잘 봐라. 내연기관차 너 나 못 따라온다요. 그러면 완성체 없이 거꾸로 생각했을 때 예. 쟤들이 저렇게 치고 달려날 때 계속 거리가 멀어지게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돼요. 아,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위님은 LG화 어떻게 되나요? 아, 계속 좋다고 믿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말씀이시고, 4328님 배터리 믿고 LG화학에 노후자금 투자했다가 550만원 망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68세 노인이 이런 말씀하셨고, 김광민님은 무슨 말씀이시죠?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한국 스마트카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테슬라에 비해 어떻나요? 아, 이것도 김광민님 질문부터 조금 해주시죠. 한 2,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앱티브라는 미국 회사 2.4조를 투자해서요. 예. 이제 모셔널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예. 그게 사실 이제 그쪽에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2.4조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투자해서 이 4조짜리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쪽에서 아마 굉장히 메이크업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중에 특히 이제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카메라, AI를 잘 융합해서 비전 센싱 쪽에 아주 잘하는 업체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업체라든지 이탈리아 업체가 제일 걱정돼요. 사실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걔들은. 예. 그러니까 독일은 그나마 굉장히 공업이 발달돼 있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일본은 소프트뱅크가 있어요. 예.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도에다 몰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일본, 독일, 그다음 한국은 삼성, LG, SK 굉장히 훌륭한 대기업들이 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한번 견줄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정원성 연구원님, LG화 어떻게 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3사 셀업체들 뭐 단기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이미 네. 배터리 데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정을 선반영했다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조정은 좀 나오지만 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3분기 실적도 워낙 견고하고 예. 내년, 내후년 그림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큰 성장성을 보일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전망이 없고 테슬라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고태봉 센터장과 정원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시사계 황태자 최욱입니다. 요즘 라디오 뭐 듣냐고요? 아침엔 김경래의 최강시사가 먼저나 막걸리처럼 속이 뻥 뚫리는 방송 또 애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핸드폰 들고 김경래 최강 시사 검색해 주세요. 아침 7시 20분 눈 뜨자마자 김경래 최강 시사. 성공 예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공 예감을 들으면 경제가 보여요. 성공 예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매일 아침 9시 5분에 뵙겠습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유회사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죠. 하지만 면접을 하고 그 회사 문을 나선 순간 사거리마다 보이는 건 온통 그 회사의 주유소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나요? 세상에는 이런 세계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모르는 수도 없이 많은 세상이 도처에 숨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나이 50살 넘어 알았습니다. 말단사원으로 출판사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출판이란 또 하나의 세상이 있더라고요. 음식점, 편의점, 무수히 많은 업종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은행원, 건축가,
운전사 등 직업의 세계도 있고 등산, 낚시와 같은 취미의 세계도 있을 테니까 그 각각이 하나의 부류겠구나.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안 되는 세계를 체험합니다. 무척 강한 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강원 산지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제주도로 5에서 40mm에 달하는 내일까지 좀 더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동해안 쪽은 모레 그리고 토요일까지도 비가 좀 더 이어집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내일까지 아주 무난한 미세먼지 농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도입니다. 최영입니다.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 제1라디오입니다. HLKG. KBS 대구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포항과 경주, 청송과 영양 일부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경주와 포항은 시군 전체가, 청송에서는 청송읍과 주황산면 등 4개 읍면, 영양은 영양읍과 수비면 등 3개 읍면이 지정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구비 일부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고 주민들은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식품업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고위 간부들에 대해 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와 경정 B씨에 대해 식품업체 수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에서 작업 중이던 26살 A씨 등 직원 2명이 감전돼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직원들이 회사 내 기계 설비를 점검하던 중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에서 4명, 경북에서 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9일 확진된 택시기사와 재건축 반대 모임에서 접촉한 남부 거주 7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수성구 거주 30대가 경북에서 확진된 뒤 입원됐습니다. 포항에서는 휴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80대 3명과 세명기독병원 간호사인 20대 1명이 확진됐고 경로 불명으로 70대 1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주에서는 기존 확진자 가족인 3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확진된 대구 택시기사의 1, 2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된 70대 남성 2명은 대명 산동 뉴타운 재건축 반대 모임에서 택시기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1명은 70대 남성의 부인입니다. 특히 70대 남성은 발열과 숨가쁨 등의 증세로 동네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았는데도 열흘 동안이나 검사를 받지 않아 확진과 동시에 위중해진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재건축 반대 모임과 관련한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과업 내용은 오는 2058년까지 대구공항 항공 수요와 이에 따른 공항시설 규모, 사업비 조달 방안 등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용역이 대구시의 군공항 이전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민항의 입지 등을 조율해 군항, 민항의 2028년 동시 개항이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국민의힘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열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 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만 반영된 핵심 사업 26개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대구시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단계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AVO 카본코리아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 판결에 따라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경북지방노동위에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일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며 사측의 해고자 13명의 원직 복직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AVO 카본코리아 측은 판정문 내용에 따라 재심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재련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넉 달 처분을 두고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엇갈린 입장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앞서 환경부는 석포재련소 폐수 배출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지만 경북도는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행정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방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 55%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KBS.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씨의 어머니 김민숙 씨 만나보겠습니다.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절 집회 강행은 반사회적 범죄다. 어떤 관용도 기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김진태, 민경천 미래통합당 의원이 드라이브스루 집회, 그러니까 차에 탄 채로 집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반사회적 범죄냐 아니면 집회의 자유냐 보수합시다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합니다. 진정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일은 조금씩 더 나아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다시 세 자릿수입니다. 아이고 걱정입니다. 바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인데 이거 고향에 내려갔다가 모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 큽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이동 자제해달라, 추석 연휴가 중대 기로다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시는지, 어떻게 보내면 슬기로운 명절 생활인지도 알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요 저 지금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점심을 제가 그냥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뭐 했습니까? 오후에는요? 네. 오후에는 계속 일하다가 네. 여기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별일 없네요? 네, 별일 없죠. 개천절 집회 강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집회를 부추긴다 이런 비판 받고 있어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일부 구구단체가 다음 달 3일 대규모의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람들 권리 아니겠느냐, 뭐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은 뭐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지금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뭐 여기가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뒤에서 비판이 일어나자 주호영 원내대표 또 오늘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네, 오늘 국민의힘 호남 동행 의원 발대 시위에 참석을 했는데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그 사람들의 정치적 주장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면서 교통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말, 그러니까 집회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권 비판이 두려운 것이다 라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의 주장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뭐 여당은 정권 비판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때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 개인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네네. 나중에 비판이 제기됐는데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집회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서 이 수도 서울을 코로나 교통 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 상식적으로 광화문 내거리를 막고 집회하는데 어떻게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는 것이냐라면서 이 김종인 대표의 자제 요청은 결국 또다시 쇼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화문 집회 세력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우리가 남이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 어떤 집회도 이 반대하고 철회하라는 말을 그렇게도 하기 싫은가라면서 이 집회를 강행하려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들의 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어이가 없다라며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금성무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이 아이디어 집회하라고 생긴 게 아닌데 이런 의견이 도착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7시간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대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안을 다음 주 초쯤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공동 발의자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서 119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7시간 동안 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 보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봉인했던 기록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안인데요. 그런데 이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그 200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그 15명가량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오늘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200명 찬성 요건은 개헌과 같은 최대 요건이다 라면서 이것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다라고 주장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협조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의가 되면 의견들을 모아서 입장을 정하겠다라면서도 세월호 진상조사를 그동안 4차례나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 기록물 검증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응할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개헌과 같은 최대 요건이다. 사실상 하지 말라. 법조인 출신 주호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세월호 아이들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꼭 밝혀야 할 숙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차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차가 크네요. 코로나 확진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어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입니다. 다시 세 자릿수가 되었는데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이었고요. 서울이 40명, 경기도가 28명, 인천이 5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3,216명, 사망자가 어제 발생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 여전히 388명입니다. 예. 이 새로운 집단 감염지가 몇 곳이 있었는데 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동네 마트였습니다. 이곳에서 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트라, 아이고 걱정되네요. 네, 이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한 공간에서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까 예. 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여의도 한복판도 또 집단 감염 나왔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와서 이 누적 확진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사우나에서도 집단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총 16명이 확진이 되고요. 이 강남구의 이 마스크 수출 유통업체의 K보건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 확진자가 38명까지 늘었습니다. 마스크 업체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니요. 마스크 잘 안 쓰신 거예요. 그리고 사우나 얘기하는데 외신에서도 식당 가지 말고 클럽 가지 말고 체육관, 사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바이러스가 원상이 되고 잘 퍼질 수 있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팍떡흠 매일매일 의혹이 더 커지면 큼큼 하다가 오늘 팍떡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네, 가족회사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당을 떠나겠다라면서 전격적으로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부정 청탁 위반 행위도 없었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끝까지 소명하겠다라면서도 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본인을 희생양 삼아서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라면서 이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쏟아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질문을 받지 않은 채 그냥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준비해온 것을 들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냥 가셨군요. 네, 필요한 입장은 추후 따로 내겠다라는 뜻을 하겠습니다. 네. 의사협회 파업이 이제 멈췄는데 의사사회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의협회장 뭐 탄핵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대생들의 회장단인 의대협 회장단 탄핵했다고요? 네, 탄핵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공의협의회가 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펼쳤던 의료 파업 참여했던 이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이른바 의대협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탄핵안에는 의대생 1,485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탄핵안이 그런데 그 업지도선 서울가던 공무원 한 명 실종됐네요. 네, 이거 엊그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지난 21일 앞쪽에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지도선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라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양경찰 및 해군, 해수부 등이 실종해하고 수색을 했는데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종된 사람은 이 목포구에 소재한 이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의 해양수산 서기입니다. 공무원인데요. 실종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오전 11시 30분쯤 이 점심시간에 이분이 보이지 않자 이 동승자들이 수색을 했지만 이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다만 군 첩보에 의하면 지난 22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떠나갔나요? 이렇게 떠밀려갔나요? 그쪽으로? 떠밀려간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일단 뭐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된 건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이 북측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사히 잘 돌아와야 될 텐데 옛날에는 고기 잡다가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남측 해역에서 이렇게 잡는데 조금 벗어나면 고기가 잘 잡혔대요. 그래서 북방 한기선을 조금 넘어가서 잡다가 북한에 이렇게 납포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범인들이 간첩으로 들려가지고 간첩단 사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일은 이제는 없는데 공무원인데 얼른 어서 좀 가족들 품에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제기된
압수수색 영장이 제동이 걸렸네요. 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자녀 입시 채용 비리, 그리고 흥신화가 사학 비리,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 및 부당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약 고발을 300m 앞 했습니다.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검찰이 특히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된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모두 기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부분 기각이 아니고요, 모두 전체가 기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차량 집회하려면 차량 외 동승자 태우시고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기, 차량에서 내리지 말기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좀 적어야 돼요. 굳이 하려면요 이렇게 얘기해도 좀 일리가 있어요. 야외 활동이 코로나가 야외 활동에서 이렇게 감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렸을 때 횡단보도에서, 화장실에서, 아니면 커피숍에서, 편의점에서 이런 데서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다운님, 시댁에서 오지 말라고 전화가 안 와요. 죄송합니다. 정 아무개씨입니다. 시댁에서 오지 말라고 전화가 안 와요. 아드님 빨리 하세요. 속상하게 왜 그래?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민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해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대교를 막 지난 곳인데요. 갓길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파는 더 길어졌습니다. 송악부터 밀려서 13km 구간 정체됩니다. 이후로는 발안에서 화성개소 부근까지,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일찍분기점부터는 서부간선으로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재 부근 5, 6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한남대교 남단부터 막힙니다. 이후 신갈에서 수원 구간도 정체되고 있고, 서울 방향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안성에서 오산까지 10km간 막히고요. 기흥 동탄에서 죽전휴게소,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으로 일쪽 부근이 혼잡합니다. 일종나들목 조금 지난 곳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 3차로와 갓길에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일쪽에서 모가 부근까지 계속되고요.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중부 1터널 쪽으로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사회부 홍진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담당하세요? 지금 전 사회부 이슈팀 소속에 있고요. 네. 저희 이제 9시 뉴스에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매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좀 슬픈 제목이에요. 네, 좀 안타까운